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자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국어 영역 공부 관련해서 정확도는 높이고 시간은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제시문 부분과 질문 선택지 보기 부분, 즉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핵심은 시간 줄이는 거죠. 첫 번째, 시간 줄이는 방법. 요게 지금 궁금하죠.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요 관련인데, 자, 결국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심은 뭐죠? 독해력 완성입니다. 사실 시간 줄이는 정석의 방법은, 자, 다만 독해력 완성과 관련해서 독해의 원리가 있고, 그쵸? 요 부분은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부분에 정말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민간요법, 즉 팁과 관련된 부분이죠. 요 부분을 크게 이제 시간 줄이는 방법과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시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대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모든 수험생이 다 시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스스로 작아진다라는 팁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수능 제시문 이렇게 풀고 나서 보통 한 3개에서 많게는 4개 제시문을 못 읽고 문제를 보통 그러면 10문제에서 15문제까지 손도 못 대고 찍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하는 말이 시간의 이슈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령 내가 이 제시문을 못 풀었다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풀었는데 90% 이상 맞았으면은 시간에 대한 고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답률이 50%, 60% 이런 정도 나오면은 시간의 이슈가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독해력과 관련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국어 영역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문제 유형,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제자가 이 시험을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문제 출제 공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국어 영역 시험의 전반적 이해에 관한 부분을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고 독해력이 보완된 상황에서 쭉 풀다 보면은 어쨌든 시간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푼 문제가 90% 이상 맞히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90% 이상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여러분들 아마 첫 문단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고, A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 어휘 문제와 관련된 거 먼저 풀고, 자, 이거는 사실은 시간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정확도의 이슈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은, 자, 제가 간략히 여기다 써놨는데, 정답을 찾으면 바로 패스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택지가 있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각 문항당 9문제씩 배당을 합니다. 많게는 10문제, 적게는 7문제까지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9문제를 각각 그 선택지 이 번호별로 배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시문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로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1번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가요? 이후 선택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바로 패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인가요? 4개죠. 4개 곱하기 9 하면은 뭔가요? 36개의 선택지를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합치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면들을 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2번에서 정답 걸러지면 이만큼 안 봐도 되는 거고, 3번에서 정답 걸러지면은 여기도 역시 2번에서 정답 걸러지면 이만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뿐일까요?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요 지금 이 면들을 지금 다 안 봐도 되는 부분들인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쵸?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면들을 모두 이렇게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재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손도 못 댄 요 면하고 거진 일치합니다. 자, 그쵸?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고 90% 이상 맞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에서 갈라지면은 3구 27문제.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 3번 문제에서 하면은 4, 5번 안 봐도 되죠. 4번에서 갈라지면은 5번 안 봐도 돼요. 이거 다 합치면은 90개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90개의 선택지. 이거 다 합치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에서 3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면이 지금 2개에서 3개를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안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이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재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엄청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심은 빨리 읽고 내려와 가지고 선택지 보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답 자신감 있게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4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때 하는 훈련이고, 실질적인 시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률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 독해력을 기반으로 문제 푼 문제는 그도 맞히는 90% 이상 맞히는 이런 정도 실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슈냐, 내가 아리까리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요 부분을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가 실질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실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갖게끔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독해력이죠. 독해력의 이슈. 그쵸? 제가 이 독해력과 관련한 이 원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 궁금하시죠? 이 부분 독해력과 관련해서 만약에 접속어 생각하고 판에 박힌 구조, 즉 전개 방식이라든가 서술상 특징, 그리고 표현상 특징, 문학에서의 표현상 특징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 독해의 원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30%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러한 판에 박힌 구조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글들, 즉 전개방식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글들,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을 거냐, 제가 이러한 부분은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슈, 문제를 자신감 있게 푸는 과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거가 핵심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